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저희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미크론 변이의 백신 효과 검증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폰과 갤럭시 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구경해 보시고, 저희 쪽 왼쪽에 보시면은 공식 채널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에다가 어울리는 종목들 또는 관련주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좀 빠른 속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3분 허브 리핑이라든지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다 케어가 되고 있는 공식 채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도 저희가 선정을 해갖고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좀 봤던 내용인데요. 오미크론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 전파율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 바이러스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안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치명률이 그래도 오미크론이 델타보다는 좀 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델타 바이러스 플러스 오미크론까지 돼갖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인 거고, 지금 당장에서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노바백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백신 연구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네들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 말뜻은 뭐냐면은, 좀 반대로 말하면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백신의 효능이 지금 그 델타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오미크론은 뭐하러 테스트를 할까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은, 반대로 오미크론에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노바백스가 16일, 그 다음에 20일 이 사이로 승인이 될 수 있다라면서 영국 쪽에, 그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언제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고 늦어도 다음 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12월 안으로 우리나라도 빠르게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초반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를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의 시나리오였던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플러스 노바백스에서 위탁 생산하면서 매출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계약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는 계속해서 지연이 됐었죠, 승인이. 아직까지 정상적인 승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최고의 시나리오는 조금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매출의 공백 기간은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나간다라고 해서 라인이 빈다라고 해서 그 라인을 놀린다라고 할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백신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백신이 어느 정도 빠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년 초반에 나올 수 있거든요. 1분기, 2분기 요 안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내로 6월이죠. 내년 상반기 이내로 생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 아스트라제네카랑 그 백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매출은 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조만간이라는
사인이 나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조만간일까 아니면은 이게 또 지연이 될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조만간이라는 말이 맞고 이번 주라든지 다음 주에 승인이 된다, 우리나라도 승인을 한다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 바로 생산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터치하는 개념으로 좀 보면 되겠죠. 자, 요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예전에 한번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그 헤지펀드가 SK케미칼을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 사이언스 주식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니들 팔아갖고 돈 만들어서 나한테 돈 줘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SK케미칼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 경영진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일부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을 해갖고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9월에도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또다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K케미칼이 발표한 새로운 배당 방침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니들은 무조건 이걸 팔아. 그래서 돈 만들어. 그래서 주주들한테 돈 뿌려. 결국은 나한테 돈 달라. 이런 얘기겠잖아요. 일단 새로운 주주 서한에서 SK케미칼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50.1%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갖고 그 수익금을 특별 배당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9월달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SK케미칼이 뭐 배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팔지 않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뭐 하긴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게 돈이 별로 안 됐나 봅니다. 근데 이 헤지펀드가 어느 정도의 뭐 물량을 지분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죠. 예전에 알려지기에는 뭐 5%, 3%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정확하게 뭔가 확인되는 부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SK케미칼이 케미칼의 최대 주주가 그 디스커버리거든요. 그래서 34% 정도의 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50%는 넘지 않기 때문에 뭐 독자적으로 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갖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은 거의 한 44%, 45%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묵살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막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난 9월 달에도 한번 보여주긴 했었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케미칼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 주가가 해당 지분 가치를 17%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매각을 한 뒤에 주주에게 특별 배당을 해갖고 돈을 줘라. 그래서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니들 자사주를 조금 소각을 해라.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많이 있는 주식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회사의 주주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10월에 무상증자라든지 중기배당 전략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얘네들이 원하는 부분을 뭐 따로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조금 달래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계속해서 요구하면은 케미칼 입장에서는 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잖아요. 주주의 입장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케미칼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들은 또다시 신경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름 지금 뭐 긍정적인 멘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노바백스 승인이라든지 임상 3상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서 SK케미칼이 그 헤지펀드의 압박을 받고 있다. 물론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압박 강도는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받고 12월 달에 또 받았다. 이런 부분이라서 요거는 그 케미칼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뭐 투심이 위축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9월 달에 하락했던 부분들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9월 달에도 안 했는데 12월 달에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미 9월 달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데 10월 달에 조치를 하고 12월 달에 또 다른 조치를 내보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케미칼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전에 9월 달에 보여줬던 그 하락폭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 헤지펀드의 압박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이번에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놨죠. 아이폰이면 아이폰, 갤럭시는 갤럭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랑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좀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발표가 됐던 FOMC에 대한 결과, 그렇게 해서 뭐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정보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장중에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막 이 종목은 왜 올라가지 이런 거 찾아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2월 달 마지막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구경해 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